분양권 거래 늘었지만 대부분 직거래, 관해 거래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 중개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가지고, 검증된 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직거래가 많을까요? 자,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와치 기사입니다. 특히 이제 가치 있는 텍스와치라고도 있죠. 비즈니스, 그리고 특히 세금 관련해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인데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송재민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보고 오셨어요? 그 가격엔 매물 없습니다. 정상거래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 중개업소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대문구 전농동이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랑 가깝습니까? 청량리하고 가깝죠. 청량리는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좀 약간 친숙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청량리에서 또 과외도 좀 했었고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일산 그런 데로 많이 갔었는데 이곳에서도 좀 소개를 받아서 과외를 좀 했었고 청량리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왜 거기를 갔냐? 음식 맛이 맛있어서. 그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오는데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2008년도에 결혼했는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청량리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청량리에 가면은 청량리역 롯데캐슬이라고 있습니다. 스카이 L65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 이게 또 읽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뭐 L65 뭐 이래야 되나? L65인가?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 인근에 있는 아까 여기 A 중개업소 대표님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양권 거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또 가보면은 이거 직거래다. 서로 알아서 그냥 했다. 아니면 관해 거래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거래된 거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왜냐면 당사자만 아니까. 그래서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실거래가보다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 높다는 거죠. 왜냐면 막상 딱 가면은요, 보면은요, 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가격이면은 서울에 새 아파트인데, 그리고 앞으로 많이 변할 호재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인데 괜찮지 않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추이를 보면 작년 12월에는 17건,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 4월 되니까 45건으로 껑충 뛰죠.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시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몇 가지들이 부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 매매는 총 4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은 거라는 거죠. 그 중에 동대문구만 14건, 그리고 중구 12건. 정부가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이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특히 이게 중요하죠. 21년 2월 이전에 분양한 단지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매 제한을 하면서 일부 실거주까지 해라 이렇게 묶은 경우도 있는데 21년 2월 전에 분양한 단지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법이 다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법이 아니고 청약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2019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이건 아예 그 거주요건 없는 거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한 달 동안 약 11건이 거래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10억 3,500에서 11억 6,600. 자, 이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전용 84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형으로는 얼마라는 거예요? 30평, 뭐 32평, 34평 그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민평형, 국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많이 선호하고 무난하게 생각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10억 3,500에서 11억 6,600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싸요, 비싸요? 싸죠. 싸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아니,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또 생각이 좀 다르실 수가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둔촌주건 거의 5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도 좀 비슷하다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지만,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양수자인이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저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 이제 실제 이제 그 물건을 잡으려고 현장을 가는 거죠. 현장을 딱 가는데 물건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죠. 그거 없다. 시스템에는 올라가 있는데 없다라고 입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과 시장 물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럼 낮은 게 얼마냐라고 봤더니 1층짜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층이 좀 약간 낮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 뭐 대부분 다 그러지만. 그래서 1층 봤더니 호가가 15억. 그러면 실거래가가 10억에서 11억인데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부동산이 오히려 더 이제 힘이 되시겠죠. 맨날 이제 부동산 쪽에다 이제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이분들이 한두 번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거래가 보고 문의하는데, 막상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문의하는 사람들은 괜히 엄한 부동산 소장님한테,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소연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왜 없냐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4년째 분양권을 들고 있는 매도자가 초기 분양가와 비슷하게 팔 것 같냐. 벌써 4년이나 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그런데 시스템에는 올라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시장에서 이제 중개사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 직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처음에 가격이 있었잖아요. 단순하게 했을 때 10억이라고 해볼까요? 10억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싼 게 15억이에요. 1층이. 그럼 벌써 얼마 차이가 나요? 5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5억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그동안 한 3년, 4년 이상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에 대한 대가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주변 시세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직거래를 할까? 뭔가 이렇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돈을 대부분 다 가져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고하고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5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프로예요?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2년 이상 66%, 3년 이상 66%, 등기 칠 때까지 66이에요. 주택은 그렇진 않죠.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그리고 2년 넘으면 기본수율 6에서 45가 나오는데, 분양권은 여전히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넘어도 60, 등기 칠 때까지 6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높지 않습니까? 아까 실거래, 실제 거주하는, 거주 의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풀렸다 하더라도, 이 양도세율이 아직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높아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중개사 소재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관해 거래거나 직거래다. 중개 거래된 내역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볼까요? 힐스테이트 세운 센츄럴 1, 2단지 분양권 거래 11개 중에서 직거래가 무려 9건, 청량야가 롯데캐슬 스카이 12개 중에서 직거래가 4건, 동대문구 외 소재 중개업소에서 거래된 건이 5건. 그러니까 이제 관 외 거래. 그리고 떴다방을 통한 물밑 거래가 분양권 점유해야 되는 지금에서 실거래로 등록된 거래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확인은 안 되는데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좀 직거래를 하고 좀 어떤 내용이 이제 투명하게 안 되는 건 왜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에요. 너무 세금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실거주 의무 완화와 양도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양도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요 한 줄 있죠. 분양권 시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정부는 올 초 실거주 의무 완화하고 분양가 양도세율을 60에서 70%에서 6에서 45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후속 법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고, 이게 화면이 시커멓게 나오네. 제가 이제 아이패드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청량리 여기가 올해 9월인가 10월 달에 입주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량리는 분양권 상태죠. 자, 분양권은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 아니죠.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지금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팔면은 무조건 70 아니면 60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 양도세율은. 자, 그리고 나서 10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잔금을 다 해가지고 이제 주택으로 바뀌어요. 입주를 해요, 사람들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주택이 된 상태에서 몇 년 있어야 돼요? 기본세율을 받으려면, 6에서 45 기본세율을 받으려면 2년 있어야 되죠, 다시. 2년.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권, 주택은 주택이에요. 가끔 가다가 분양권 1년, 주택 1년 했으니까 둘이 합쳐서 2년 되니까 기본세율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이제 혼자 막 쓰는 거죠. 세법을 개정하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권이고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잔금 치르는 날 그리고 실제 사용한 날 그 중에 빠른 날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2년 그러면은 이제 기본세율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분양권 청량리 갖고 있는데 다른 주택 하나도 없고 이 청량리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합시다. 대부분은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완공된 날 23년 10월 청량리 지금 동대문구 조정이에요, 비조정이에요? 비조정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취득 당시 분양권 취득 당시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없었다면 무주택이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거주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비과세 할 때 안 들어가죠. 즉 무슨 말이에요? 잔금 치르고 나서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2년만 내가 보유해버리면은 물론 실제 거주할 가능성도 높지만 그게 아니고 2년만 보유하면은 비과세 돼버리잖아요. 비과세 돼버리는데 내가 굳이 60% 70% 내가 세금 내면서 지금 그게 있겠습니까? 안 팔죠. 그런데 일부 몇몇 분들은 굉장히 급하신 분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라도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 4억 5억 붙었는데 내가 그거를 팔려고 봤더니 66% 거의 70% 가까이 내야 되는 거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답은 뻔하죠. 직거래 하겠죠. 직거래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세금이라는 게 너무 과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비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분양권 양도세.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7월 달에 나오는 개정세법, 그 매년 하는 정기 개정세법에서 뭔가 좀 조정을 할 거고 실제 적용되는 거는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도 법이 통과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시 가봐야 돼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도자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는지 그 심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아야지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상되는 행동 시나리오가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1, 2, 3번 중에서 나는 나한테 유리한 거는 3번이니까 3번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내가 할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시나리오만 해가지고 그 중에 그냥 높은 확률로 그게 어떻게 보면 예측인데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호주머니에서 세금 많이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 이제 동대문구 전농동이라고 딱 지역이 나오고 단지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에 아주 일부, 한두 개겠죠.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양권 양도세율이 개정됐다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뭐 한 40%로 아니면 기본세율로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뭐 손피 거래도 하거나 매수자보다는 양도세 그래 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피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은 채널 제네시스박 제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